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뉴스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는데요. 미국, 호주에서 각각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니들이 그러고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냐 라는 이런 엄청난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관련한 소식, 그리고 대만이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합니까? K방역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건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에게 된통당한 뒤 글로벌 반중 전선의 선봉을 자처하는 자유의 투사 호주. 그 호주의 석학이 한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만족을 목표로 활동하는 강력한 이익 집단이 있다며 우려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경계하는 인플루언서 중 하나인 호주의 석학 클라이프 해밀턴 호주 찰스 스타트 대학 교수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정치, 언론, 문화계 인사들 중 중국에 겁을 먹고 나약한 자들이 많으며 이들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위태롭다 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옥스퍼드와 예일 대학, 캠브리지 대학 등에서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며 호주 내에서도 공공윤리학 분야의 석학으로 평가되는 해밀턴 교수는 지난달 국내에서도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Silent Invasion의 저자인데요. 해밀턴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지난 30년간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인 해외 영향력 확장 공작을 적나라하게 폭로해서 책에서 언급된 유력 인사들로부터 엄청난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해밀턴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일 정도로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관심이 많은 학자인데요. 그는 한국의 지도층이 중국의 지레 겁을 먹고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나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중국에 관여했던 진보주의자들도 이제야 중국 공산당의 진정한 본질과 야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 한국도 눈을 뜨지 않으면 위험한데 지금 한국의 진보 정부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지키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며 한국 정부의 공산 전체주의 경도 현상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기본 전략은 한국 기관들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베이징에 저항하려는 한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러 기관들을 끌어들이고 쓰다듬고 때로는 뒤집는 방법을 써가며 중국에 복종시키고 있는데 이를 겪고 있는 한국의 정치, 언론, 문화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베이징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진짜로 한국과 한국인의 이익이 된다고 맹신하며 베이징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중국 공산당이 호주의 정치인, 언론인, 문화예술계와 학계 인사들을 포섭해 호주를 장악한 뒤 호주를 미국과의 동맹에서 이탈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런 전략이 한국에서도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적 양보와 굴종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격화되고 있는 반일 감정은 중국 공산당의 공작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라며 만약 독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계속해서 중국의 돈을 받아먹고 머리를 굽신거리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독립을 아주 많이 원한다면 중국이 부과하는 경제적 처벌을 감내하면서 자유를 얻기 위한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밀턴 교수의 지적대로 우리는 자유를 위해 반드시 중국 공산당과 싸워야 하겠는데요. 최근 대만의 사례를 보면 이런 자유를 위한 투쟁에는 경제적 이익까지도 따라오므로 우리는 독립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가 된 내부의 적들과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해밀턴 교수 박사학위가 정말 놀랍죠.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깊다 하는 것을 박사학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다른 논문도 쓰고 많이 해봤지만 박사학위 논문처럼 많은 연구, 자료,
그리고 심혈을 기울임 이런 것들이 박사학위 논문만큼은 없어요. 아마 그 어떤 학자도 자기 평생 공부를 하는 동안 박사학위 적을 때만큼 그 주제를 가지고 깊게 연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거의 30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적었는데 이런 논문을 적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축적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북한 핵 관련한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관련해서 전 자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게 바로 박사학위 논문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한국의 이해도는 정말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봤을 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중국에게 매수된, 세뇌된 이런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호주에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공작을 하려고 했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전부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 실명을 공개한 사람들로부터 지금 엄청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뭐 거기는 그 명예훼손 이런 건 없으니까 손해배상 너희 그거로 인해서 내가 지금 손해를 입고 있다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얼마를 받아먹고 또는 성접대를 어떻게 받아먹고 이렇게 해서 호주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중국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밝혔어요. 사일런트 인베이전에서. 그런 것처럼 그런 예를 들면서 한국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 엄청 많다. 그리고 상당수는 직접 그렇게 공작을 당한 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자기가 이게 무슨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은근히 그런 직접적인 공작을 당한 자들로부터 문화, 예술, 정치, 언론 이런 데로부터 세뇌가 되어서 내가 신중하고 있고 이 반독립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모르면서 중국에게 예속되어 가고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를 위해서 87년도에 전부 목소리를 높였고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공산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었죠. 자유를 위해서 87년도에 전부 한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과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던,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그분들을 지금도 우리는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자기네들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리고 독립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가장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비독립적으로 예속적으로 중국에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은 자유, 인권 엄청나게 강조하죠. 오바마 시대 때 중국하고 이렇게 아주 접근했다가 지금 다시 보니까 그때는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해밀턴 교수는 미국에 대해서 스탠스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런 미국은 자유와 인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자유와 인권이 있냐? 없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요새 자유, 인권 주장하는 거 봤습니까? 자유, 인권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자유와 인권 때문에 87년도에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즉 이자들은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숭상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 바로 공산 전체주의자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의 끈앞을 들일 수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국에게 항거하려면 경제적으로 좀 데미지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해밀턴 교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중국에게 항거했더니 대만은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적 수준이 높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오히려 대만이 이익을 보고 있어요. 한국이 중국 눈치 보고 주춤하는 사이에. 그래서 대만의 그 구매력 대비 이 GDP가 우리를 추월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 그리고 자주, 독립, 자유, 인권 모든 걸 다 가지기 위해서는 중국과 선을 그어야 된다. 그 선을 그으려면 이자들이 속해 있는 정당 반드시 정권을 못 잡게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반인륜적이고 집요한 방해로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던 대만이 결국 백신 자체 개발에 성공해 8월부터 본격 접종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개발도상국 대만도 자체 백신을 개발했는데 자칭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문재인 보유국은 오늘도 백신 강감무소식입니다. 대만 위생복리부가 자국 제약사 가오단 제약이 개발한 합성항원 백신인 가오단 백신의 긴급 사용 및 제조 허가를 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가오단 백신은 아직 유효성이 완전히 입증할 데이터는 없지만 비교적 개발 난이도가 낮고 안전성이 확인된 노바백스 백신의 합성 항원 방식으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일반 대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대만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확인된 데이터로 가오단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수준의 항체를 만든다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20세 이상 성인이 접종 대상이며 28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완전한 항체가 만들어진다 라고 밝혔습니다. 합성 항원 방식은 인플루엔자나 B형 간염과 같은 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항원 단백질 일부를 면역 증강체와 혼합해서 투여함으로써 바이러스 중화 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mRNA 방식이나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방식과 비교해 사람에 따라 항체 생성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이 먼저 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히며 늦어도 올 가을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량 접종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요. 개발도상국인 대만도 자체 백신을 개발해 투여하는데 선진국 진입, K방역 세계표준 등의 되도 않은 선전만 하는 문재인 보유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50대들 맞춰준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 동기들도 어제가 신청하는 날이었고 오늘도 이제 상당수가 신청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 그 동기들 단톡방 이런 커뮤니티 이런 데 가면 8시 땡 하는 순간 접속했는데 접속하자마자 튕기고 3번, 5번 튕기고 또 어떤 친구는 이 노트북, PC 3대를 동원하고 휴대폰 5대 동원하고 해가지고 밤 11시 50분에야 결국 계속 거의 4시간을 들락날락 해가지고 밤 11시 50분에야 결국 예약에 성공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대한민국 50대 남자 그리고 그 가족들 전체가 그 가장의 접종을 위해서 밤 9시,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50분까지 계속 들락날락거리게 만들어서 겨우 접종을 하게끔 만드는 이 정부, 이게 선진국입니까? 기가 차죠.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그 백신 생산하는 우리 국내에 생산하는 중소기업 그거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해주고 허가 안 해주고 왜냐? 이 정부의 목표는 내년 3월까지 집단 면역을 만들지 않는 것이 목표죠. 백신을 맞춰주는 신용만 하면서 노력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신용만 하면서 실제적으로 서버 핑계대고 어제도 저희들 단톡방에 이제 어제 저희 동기들이 다 신청한 그런 날이었으니까 저희 단톡방에 서버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아니 서버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자기네들 사실 백신이 없으니까 그 말은 안 하고 서버 때문이다 서버 때문이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거죠. 입만 열면 거짓말 하니까.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백신 하나 제대로 못 맞춰주는 이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백신을 유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허가 안 해주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문재인 타도, 독재 타도 거리로 나올까봐 집단 면역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거짓말 덩어리의 이 정부. 오늘도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다 이제 신청하는 날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암담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무슨 선진국이냐? 이게 무슨 나라냐?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뉴욕타임즈에서 대한민국을 이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다라고 극비판하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데요. 보겠습니다. 요즘 뉴욕타임즈가 부쩍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자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정치적 지뢰밭에 발을 내디뎠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워싱턴판 지면 일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얼마 전에 K방역을 조롱하는 기사를 내보냈던 뉴욕타임스가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비난하는 기사를 지면신문 1면으로 내보내며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기사 제목은 Free speech is put the test in the South Korea. 즉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 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시위는 민주화 투쟁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린다면서 일부는 이를 민주주의를 위한 영웅적 희생이 아니라 시위 운동에 침투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일으킨 폭동이다 라고 주장한다 라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5.18 논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은 이를 가짜뉴스로 단속하면서 5.18을 정당한 역사의 반열에 올리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는 정권이 역사 왜곡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범죄로 정해버림으로써 정치적 지뢰밭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내 사학계 21개 학회 및 단체가 역사의 사법화를 우려한다며 역사 왜곡 방지법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성명을 낸 것을 언급하며 한국 내에서 대통령이 검열과 역사를 정치적 무기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칭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세력들은 이른바 역사왜곡처벌법, 차별금지법 등의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진실, 정의라고 규정하고 있는 주장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 이를 법으로서 처벌하는 초유의 독재적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번 뉴욕타임스의 비판을 통해 가장 크게 가장 악을 써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막스 레닌주의자라는 진리가 또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5.18 상인데 이걸 표지로 해서 온라인판에 이렇게 보도를 했고 신문 지면판에도 워싱턴판에서 일면에다가 실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역사 왜곡 금지법,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이런 거 이제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죠. 그런 것들의 법을 만들면서 완전히 공산당이 선전선동부를 통해서 모든 언론을 검열하는 그것과 같은 짓을 지금 한국은 하려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회 180석을 통해서 선전선동부라고는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방통위 뭐 이런 것들이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것들이 지금 선전선동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통위의 힘을 선전선동부 역할을 하는 방통위의 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5.18 특별법 또는 뭐 차별금지법, 역사왜곡 방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5.18에 대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 징역 10년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뉴욕타임스 지난 대선할 때 이 정부가 또 이 진보라고 하는 자들이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비난하고 하는 거 그래 뉴욕타임스가 오라 정의야 라고 하는데 그 오라 정의야 라고 하는 뉴욕타임스가 대한민국 정부 지금 막스 레닌주의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닌이 이야기를 했죠.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크게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자 그런데 그 앞에 자유라는 말을 절대 붙이지 않는 그 자들이 바로 막스 레닌주의자다 라고 하는 거 그 진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막스 레닌주의자 정권을 뽑아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